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일요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그러니까 20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13시간가량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제3의 장소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대통령실은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그동안 서면 조사를 할 것인지 검찰에 직접 출두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이를 놓고 검토하던 와중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3의 장소로 직접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대면 조사까지 실시됐으니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9월 15일 이전에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사는 경호와 안전 등을 고려해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는 어제 오후 1시 반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총 11시간 50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심야 조사를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죠. 김 여사를 두 번 하기는 힘든 만큼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심야 조사 실시를 제안했고, 김 여사도 동의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혐의를, 그리고 형사 1부 김성호 부장검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각각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대면 조사에서는 이 같은 서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흘러간 경위와 배경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 거래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이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문 사항보다는 기존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윤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야말로 탈탈 털듯이 수사를 했음에도 끝내 기소하지 못했고, 실무검사들은 무혐의 발표를 주장했지만 끝까지 사건을 묶어두었던 사람이 이성윤 당시 지검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이와 관련 이성윤 의원은 며칠 전 지난 19일입니다.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을 받고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정청래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는데 왜 결과물이 없었느냐는 식으로 이성윤 의원에게 물었고, 이성윤 의원은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시기였는데, 당시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직무 배제 중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성윤 의원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오르 가방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이 통일운동을 하는 목사라고 주장한 최재형 씨의 몰카 범죄입니다. 최재형 씨와 서울의 소리가 합작한 몰카 범죄죠. 어제 조사에서는 재작년 최재형 씨로부터 디오르 가방과 화장품 등을 전달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최 목사 측이 주장한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개 등 이런 청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를 알게 된 경위와 가방을 받은 과정, 대가성 여부, 디오르 가방을 즉시 돌려주지 않은 이유, 그리고 또 디오르 가방의 현재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가성 내지 직무 관련성 부분은 최재형 목사 본인이 대가성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편으로 디오르 가방을 활용했다는 점을 밝혔는데, 어쨌거나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와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책에 이어서 명품 가방이 건네질 당시 함께 있었던 대통령실 유모, 장모, 조모 행정관 등 김 여사 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 마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검찰의 직접 조사에 미온적이던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보수 언론들까지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또 국민의힘 당권주자 4사람 모두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여론몰이도 김 여사의 결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는 김 여사가 받았는데 긴장할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재인, 김정숙 부부와 이재명, 김혜경 부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전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범죄 혐의로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죄는 뇌물 혐의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전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인 김정숙 씨와 딸 문다혜 사이에 제3자를 동원한 수상한 돈거래,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과 문다혜 씨 간의 역시 수상한 돈거래 등 온갖 지저분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죠.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지금 검사 9명 전원을 투입해서 감사원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인 김정숙 씨의 경우 인도 타지마을 관광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이런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소환을 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곁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소환 통보를 받은 김혜경, 이재명 부부에 대한 검찰의 방침도 주목됩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이달 3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때 소환 요구를 통보받았는데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 부부에 대한 조치를 놓고 아마 고민을 해왔을 것이 분명한데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 거부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나 김혜경 씨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달리 피의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까지 확보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소환 조사를 하면서 제1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를 무시하고도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